또 한학자 총재님은 여성 아닙니까? 이 시대의 흐름의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러니까 평화운동이 지금까지는 대중을 설득하는 운동이었다면은 지금부터 평화운동의 그 지점은 스탠존을 좀 좁혀서 세계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하도록 하자. 평화에 대한 법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평화 세계를 이루고 평화적인 사회를 만들고 그 평화가 관건이 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자. 그래서 세계 평화 국회의원 연합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한학자 총재님이 만난 지도자는 오린 해치입니다. 오린 해치 상원 의원은 의장을 지내신 분입니다만은 미국의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6선을 하신 분이에요. 36년 동안 미국 국회를 이끌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문선명 선생께서 덴버리의 교도소에 있을 때 소위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으로서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인종탄압이고 종교탄압이야. 그래서 조국에 석방될 수 있도록 선언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의로운 오린 해치입니다. 그 오린 해치가 한학자 총재의 그런 아이디어를, 그런 제안을 받고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해서 세계 국회의원들이 한국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KBS와 SBS가 보도를 하게 됩니다. SBS 보도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평화의원연합총회가 전 세계 113개국 4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동북아 평화 실현을 위해 당시에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의장께서 환영사를 하시고 여야를 중심 삼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을 하게 되면은 그 법을 가지고 그 법을 운영하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행정수반입니다. 그래서 한학자 총재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상인연합, 세계 정상인들이 모여서 세계 평화를 논할 수 있는 정상인연합을 이렇게 주창을 하시고 그리고 정상인들을 초청해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기술과 기술이 만나면 다투지만 기술이 자원을 만나고 자본을 만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가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는 그런 국가 간의 MOU를 통해서 세계 번영과 공존의 꿈을 이루어가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나선 지도자가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 등 세계 171개국 전현직 정상과 국회의원, 경제인 등이 세계 정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세계 평화를 논한다는 것 얼마나 큰 의미가 되겠습니까? MBN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싱크탱크 2022 희망 전진대회가 2021년 9월 12일 날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이라는 말은 내년이 2020이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국내의 지도자, 그러니까 국내에 영향력 있는 최고 지도자 1011명, 그리고 국제 질서에 영향력 있는 세계 지도자 1011명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그 이슈는 뭐냐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입니다. 그래서 싱크를 그런 지성, 집단 지성을 그런 세계의 지도자들의 그 아이디어를 평화를 위한 비전을 탱크 담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한번 그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베도 등장하고 훈센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 화면에 보게 되면은 액자에 지금 남북한의 공동으로 수교가 된 나라가 157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사급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22개 나라입니다. 그 지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러한 운동을 지지하고 남북통일을 지지한다고 하는 신통일 한국을 지지한다고 하는 서명을 지금 봉정해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여성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캄보디아의 국회의장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국가가 경영하고 있는 이 싱크탱크 2022의 사무국을 개설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트럼프 드립니다. 전 미국 대통령을 그럼 비롯한 뉴스를 보겠습니다. 캄보디아 총리 등 전 세계 전현직 정상들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2일 천주평화연합의 주최로 194개 나라 100만여 명이 온라인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싱크탱크 2020 희망전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한반도가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트럼프와 경제 아베가 정치를 비롯한 각 지지하는 아우르는 그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입니다. 왜 신통일 한국이겠습니까?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골드만삭스가 연구한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남북이 통일됐을 때 인구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지하 자원을 약 6천조에 달하는 그 지하 자원을 남쪽의 자본과 기술이 개발을 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고 세계 경제를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개인 GDP는 8만 7천 불이 되고 그리고 G5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통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처럼 소상하게 발표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짐 로저스는 그러한 때가 언제 올 것이냐? 2025년이 통일 원년이 될 것이다. 이분은 평범한 사원으로 미국 뉴욕의 증권가에 들어가서 세계 3대 천재 중에 한 분으로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를 다 다녀봤지만은 남북 통일을 전제로 가장 흥미있고 가장 투자에 호기심을 갖게 하는 곳이 어디냐면 한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25년이 통일 원년이 될 것이다. 구글이 정한 가장 권위 있는 교수 중에 한 분인 토마스 프레이 교수도 2025년을 통일 원년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저자인 김진명 작가도 2025년이 통일 원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남북 통일이 되려면 약 2,500조라고 하는 엄청난 비용이, 통일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4년 국가 예산입니다. 이거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점진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게 되면 500조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500조가 가능하도록 전제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게 뭐냐? DMZ의 제5 UN 사무국을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UN을 중심 삼고 세계 지도자들이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N 제5 사무국을 유치함으로 말미암아 155마일의 그 DMZ를 평화공원으로 만들고 축구장을 만들고 음악당을 만들고 생태계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고 그리고 랜드마크, 평화 랜드마크를 형성함으로써 세계인들이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지지하고 평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한반도의 참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그 38도선을 만들자 이겁니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세계의 유수한 지도자들이 이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정말 누구도 왕래할 수 없는 이 DMZ를 평화공원으로 만들어서 세계인들 앞에 대한민국의 이 번영과 자유와
행복의 세계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슴 벅찬 희망이고 꿈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오늘날 정치인들은 남북 문제를 체제 분단과 국토 분단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제 분단으로 보기 때문에 고려 연방제 통일이다 이런 말을 하고, 흡수 통일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을 정말 너무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가난해가지고 흡수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단의 원인이 뭐냐? 이념의 분단이요, 사상의 분단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문예의 부흥이 뭡니까? 헬레니즘 복고운동입니다. 헬레니즘은 인본주의입니다. 헬레니즘, 인본주의를 낭만적인 인본주의로 복고를 하겠다 이거예요. 원래 잃어버린 유적 본질을 찾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계몽사조로 발전하면서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경험된 것 외에는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계급이 타파되고 결국 불란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불란서 시민혁명을 통해 가지고 모든 계급을 타파하고 평등한 사회가 올 줄 알았지만 그게 안 된다 이거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이고 과학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사상을 만들어내신 지도자가 누굽니까? 막스와 엥겔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상을 중심 삼고 세계적인 정치적 옷을 입은 혁명이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그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공산주의의 결정판이 뭐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남쪽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이란 것은 헤브라이리즘의 복고입니다. 초종교, 소위 말하면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어떤 제도를 가지고 갈라세우는 거 아니고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것이 장애물이 됐을 때 그들은 과감하게 혁명을 합니다. 그것이 무열혁명이요 명예혁명입니다. 영국의 무열혁명, 그 명예혁명을 통해 가지고 종교 자유를 구가했던 그들은 결국 더 나은 종교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프리모드 항구에 메이플라워가 도착을 해서 세운 나라, 종교 자유를 위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닙니까? 그 미국의 정신과 미국의 체제와 사상을 받아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북쪽과 우리 대한민국의 이 38도선은 단순한 체제 분단 아닙니다. 단순한 국토가 38도선을 중심 삼고 갈라진 거 아닌 것입니다. 세계를 둘로 나눈다면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해양 문화와 대륙 문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그거 아닙니까? 이 두 개의 사상과 문화와 체제가 부딪히고 있는 것이 바로 한반도의 38도선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북쪽에 가까운 사람 인사들 우리가 뭐라 하냐면 좌익이다. 진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좌익이다. 남쪽에 가까운 사람들을 우익 인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좌익이라는 말은 레프트윙, 왼쪽 날개라는 뜻입니다. 우익이라는 말은 라이트윙, 오른쪽 날개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쪽 날개가 필요로 한 것은 왼쪽 날개입니다. 왼쪽 날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오른쪽 날개입니다. 이 두 날개가 밸런스를 유지하고 날개짓을 했을 때 그 새는 창공을 나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추락하게 되고 그 새는 죽습니다. 이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컨트롤 타워가 뭐예요? 새 머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투익사상,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도 아니고 민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개는 둘이 아니고 하나를 위한 둘입니다. 그래서 유니티, 통일사상입니다. 그 통일은 평화를 전제하기 때문에
평화 사상입니다. 그 평화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주의, 하나님을 중심한 통일, 그래서 신통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주의는 무엇일까요? 공생공영공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생이라는 말은 경제적인 그런 분야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충분한 생산, 공정한 분배, 건강한 소비. 그러니까 충분한 생산을 우선순위에 둔 것이 보수입니다. 공정한 분배를 우선순위에 둔 것이 소위 진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산이 없는 분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분배가 없이는 소비가 안 일어나요. 소비가 안 일어나면 재생산이 안 돼요. 사실은 생산과 분배와 소비는 하나입니다. 이게 선순환 구조예요. 여러분, 눈과 코와 입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지만은 그 기능이 서로 싸웁니까? 부딪힙니까? 눈과 코와 입이 조화를 이루고 한목적성을 이뤘을 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생산, 공정한 분배, 건강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축구장을 비유해 본다면은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경제 지도자들입니다. 경제 주역들입니다. 그리고 그 감독은 뭐냐? 정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갔다. 마치 감독이 골을 넣겠다고 운동장에 들어가는 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미래 비전입니다. 이 민족이 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당대에는 한글을 만드는 것이 인기가 없었습니다. 정권을 중심 삼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글을 만들었고 그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IT 강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찬란한 문화 역사를 만들 수 있었고 오늘날 한류의 열풍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원인이 뭐냐? 한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시대에 그냥 인기 영합주의에 부응하는 거 아니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중심 삼고 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뭐냐면 윤리와 도덕이 지배하는 정치, 윤리와 도덕이 지배하는 경제, 윤리와 도덕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공생, 공영, 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공생, 공영을 중심 삼고는 경제 강국을 만들고 공의를 중심 삼고는 윤리와 도덕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선 나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부강했지만 청소년들이 향락에 빠지게 되면 그 나라를 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망했다 했고 일본이 망했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미국을 앞서고 일본을 앞서는 퇴폐 문화가 우리에게 찾아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운동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부강한 대한민국, 미래 세대가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신통일 한국, 그 꿈을 위해서 우리 모두 전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강력히 주장해 드리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